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하와이까지 날아간 국민의힘 특사단이 면담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홍 전 시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홍준표 영입설, 국무총리 차출설 등에 대해서 민주당과 손잡을 일이 절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 홍 전 시장의 대선에서의 모종의 역할을 할지가 관심입니다. 특사단은 지지다 결집과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일화는 사실상 이번 주가 마지노선입니다. 투표용지가 25일 일요일부터 인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강력한 반전 카드인 단일화가 급무살을 탈 수 있을지,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빅텐트가 확산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홍 전 시장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입니다. 아니 어제 출발할 때에도 연락을 했는데 오지 마라. 그러나 오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가지 않으면은 진정성이 부족하고 또 얼굴 보면 또 서로 다르겠죠. 대화 중에 민주당과 손잡을 일은 절대 없다는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30년 몸담은 당이고 저희와 대화할 때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김문수의 승리를 기원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앞서 유상범 의원 등 홍 전 시장을 만난 얘기를 조금 들려드렸는데 홍 전 시장 처음에는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뭐 설마 안 만나게 하게 했지만 무려 4시간이나 만났어요. 이 정도면 좀 기다린 측면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제가 보기에 유상범 의원하고 김대식 의원이 캠프에서 홍준표 전 시장 캠프에서 주축으로 일했던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인연이 깊어요. 깊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도 이 두 분을 선택한 것 같아요. 예. 홍 전 시장이 거절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 갔는데 또 어떻게 박절하게 한두 시간 차만 마시고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4시간 만찬을 한 거는 제가 보기에 홍 전 시장이 정치 선배로서 후배들에 대한 예우를 해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우입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 근데 홍 전 시장이 사실 지금 전원하는 형식이잖아요. 유상범 의원하고 김대식 의원이 홍 전 시장이 김문수 후보 지지하기로 했고 민주당 안 가기로 했고 등등 이런 이야기를 전원하는 형식인데 온라인상에서 홍 전 시장은 지금 약간 다른 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전원 형식이니까 내 말을 가서 당신들이 알아서 해석하라 정도는 용인해 준 것 같은데 진짜 속마음은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어찌 보면 특사단이 가서 정말 그 희망의 어떤 메시지는 받아는 왔는데 그것이 이제 실현되는 것과는 좀 별개의 문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홍 전 시장이 당분간 침묵을 할 가능성은 있는데 약간 해석이 모호한 경계에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하지 뭐 특정하게 뭘 하거나 아니면 다시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몰아주십시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어제 드레스 코드를 봤을 때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이제 홈페이지에 올리는 사진에 두 분 다 빨간색을 입었네요. 두 분 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 드레스 코드는 최소한 내가 당에 해는 끼치지 않겠다. 아마 그런 것으로 해석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작 정작 속마음은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셨지만 지금 의원들이 전해오는 말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 지지하고 민주당과 같이 일할 일 절대 없고 여러 가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했다고 보는데 이제 그게 의원들이 그렇게 해석하게끔 저는 말을 했다는 거지 정말 쌍따옴 표식의 그 코트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 의원들이 물었을 수 있죠. 정말 민주당 안 가시죠? 하면 글쎄 그건 그렇게 되겠지. 이런 식의 얘기들을 이제 저는 아마 의원들이 해석한 게 아닌가 싶고요. 제가 홍준표 전 시장이 정치 구단입니다. 정치 고수입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앞으로 정치권이 미묘한 해석을 남길 수 있는 경계의 위치에서 아마 말과 이미지를 계속 확산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색깔이요. 파란색의 양복과 넥타이를 어제 올려가지고 이제 바꾸면서 SNS에 조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었는데 어제는 또 빨간색을 입고 나왔죠. 이 부분에 대해서 김대식 의원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원래 그 색깔이 우리 한나라당 때 우리 색깔이었어요. 그거를 생각 없이 사실은 바꾸신 것 같아요. 좀 젊은 사진으로. 그 한나라당 때 정치에 입문했을 때 그런 것을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우 부위원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듯한 뉘앙스를 얘기를 했지만 지금 홍 전 시장은 SNS를 통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죠. 홍 전 시장이 파란색 넥타이를 찼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을 봤을 때는 예. 아 민주당을 지지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식을 줄 거라고 본인도 예상했을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굳이 하와이까지 왔기 때문에 아 이거 한나라당 때 색깔이야라고 하면서 뭐 덕담 수준을 한 것 같고 결국에는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신의 존재감을 굉장히 키우고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 특사로 온 분들한테 네. 국민의힘이 살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된다. 지금 이런 거 갖고는 안 된다. 내가 김문수를 좋아하지만 김문수가 김덕수로서 당선됐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대해서 배신감을 많이 느꼈다. 예. 그래서 탈당하고 하와이에 왔는데 이번 대선에는 내가 움직이기 어렵겠다라고 저는 했을 것 같고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사가 분명하다고 하는데 한국에 들어온다는 얘기도 없고 예. 선대위를 맡은다는 얘기도 없고 결국에는 그냥 덕담 수준으로 그래 여기까지 고생해서 왔으니까 예. 같이 얘기도 하고 술 한잔 하자. 근데 국민의힘이 변해야 된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덕담을 하지 않았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석이 다릅니다. 지금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특사단으로 간 분들도 선거에 좀 유리한 측면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작 홍 전 시장이 SNS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써주면 좋은데 지금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대신에 공통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영화 빠삐용이라고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죠. 네. 여기에 이 노래를 바람처럼 자유롭게라는 곡을 선곡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올린 내용이 이거예요.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본인의 지금 처지 앞으로의 갈 방향을 얘기했을까요? 제가 그래서 그 가사, 영화 네. 주제곡 가사를 제가 찾아보셨어요? 예, 찾아봤습니다. 근데 재밌어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어제는 세상의 꿈, 어제는 이제 세상의 꿈이었다. 어저께는 그다음에 그 어제의 세상 꿈이었고 그다음에 나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죠. 그다음에 후회 따위는 없어요. 바람처럼 자유롭게 너는 그렇게 되어야 해. 제가 지금 5개 쭉 읽어드렸는데 비슷하네요, 홍 전 시장에. 그러니 지금 제가 그렇죠. 보기에 처지와 그러니까 제가 아까 경계에 있는 해석을 나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예. 이게 빠삐용의 가사 사실 일반적이지 않고 대중적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거를 탁 픽을 해서 SNS에 올린 거는 당신들이 해석하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메시지 위탁인데 어제 이제 지나간 건 이제 세상에 한때 꿈이었고 나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는데 후회는 내가 안 하겠다. 다만 바람처럼 자유롭게 너는 그렇게 되어야 돼. 나는 그렇게 살겠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미묘한 해석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홍 전 시장이 저도 제가 보기에 지금 탈당을 하기 때문에 탈당을 한 입장이기 때문에 선대위 합류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하자면 당적도 없는 신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복당을 해서 선대위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건 아마 쉽지 않을 것 같고 예. 제가 보기에 김문수 후보 지지한다. 보수 통합돼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보기에 전직 원로 당 대표로서 저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내가 해당 행위는 하지 않는다. 내가 먹던 우물에 침을 뱉겠냐. 예. 이런 측면에서 해석하는 게 좀 맞다고 보고요. 저는 홍 전 시장이 오히려 출국할 때 이번 대선은 이재명과 이준석의 구도가 될 것이다라고 이준석 후보에게 덕담을 했는데 예. 저는 뭐 덕담의 해석으로 쓰지만 실제 홍 시장은 이번 선거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걸 명시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저렇게 그 특사단 만나주고 그렇게 해석의 여지 김문수 후보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본인이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 국민의힘 내에서 너무 홍 시장에 대해서 들어오셔서 뭐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뭐 내부의 희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망사항일 것이다. 이승훈 부위원장은 어떻게 해서? 저도 실은 빠삐용 영화를 본 지 오래돼가지고 예. 오늘 다시 확인해봤어요. 빠삐용이 탈옥에 성공했나? 라고 했는데 실제 빠삐용이 탈옥에 성공했어요. 예. 그리고 저 같이 있던 친구는 탈옥에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는 좀 정계 은퇴도 했고 탈당도 했기 때문에 예. 이제 좀 편하게 좀 쉬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유상범 의원 등이 뭐 민주당과 손잡을 일 없다. 뭐 김문수 지지사 분명하다라고 했지만 자신은 탈옥에 성공한 영화를 올리고 주제가를 올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선거는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생각되고 저는 아무래도 홍준표
전 후보가 예. 한국에 귀국한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랑 막걸리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나서 뭔가를 결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재명 후보와요? 그렇습니다. 뭐 막걸리 한 잔 하기로 했잖아요. 네. 다만 이제 본인이 귀국 시점을 언제 잡는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경륜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 굉장히 능력도 있고 또 영남에서는 굉장히 명망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차기 정부는 통합의 관점에서 좀 지내야 되는 건데 분열로서는 실은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분열의 시기에 있어서 성공한다는 건 어렵거든요. 예. 통합의 관점에서 경제를 압축 성장할 때는 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힘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그냥 가만히 있고 예. 선거 이후에 이재명 후보랑 막걸리 한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막걸리 한 잔이라는 얘기는 이재명 후보가 예. 그 창녕에 찾았을 때 그때 홍준표 전 후보님 모시고 한번 막걸리 한 잔 하고 싶다라고 희망사항을 얘기한 거지 예. 홍 전 시장이 답신한 건 없어요. 그건 이제 이재명 후보의 희망사항인데 예. 제가 보기에 저 민주당과 손잡을 일 없다는 얘기는 최소한 이번 선거에 내가 당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대선 이후에 펼쳐질 그런 구도는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이 이기느냐 민주당이 이기느냐 예.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데 어떤 표차로 만일 이기느냐 예.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이 고려된 다음에 홍 전 시장이 아마 스텝을 밟을 거로 보여져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 국민의힘이 기대하는 건 아마 홍 전 시장이 그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에 좀 중매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까지 그런 기대하는 기대감이 것 있는 것 같아요.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계속적인 이제 그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 같은데 홍 전 시장의 지금 여러 가지 기류로 봤을 때는 물론 선거에 당에 영향을 끼치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건 분명하고 예. 김문수 후보 지지자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특사단이 홍 전 시장을 한 번 더 만난다고 했어요. 뭐 얘기하다시피 홍 전 시장이 뭐 30년 가까이 정치를 해온 분인데 뭐 물론 선의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무언가 홍 전 시장이 당에게 요구할 것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죠. 단일화 같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경우 그렇다면 뭐로 홍 전 시장이 요구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그럼 저는 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정말 우리 이건희 전 회장이 얘기했던 거 자식과 부인 빼놓고는 다 바꿔라 했던 적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혁신 경영을 얘기할 때 아마 그 정도 얘기를 하면서 근데 본인이 정계 은퇴를 선언해 버렸어요. 탈당까지 했고 그래서 당에 무슨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본인의 그러니까 복귀의 전제 조건으로 삼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제가 보기에는 보수가 이렇게 개혁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뭐 후보의 답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아마 전향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지만 예. 홍 시장이 탈당에 이어서 정계 은퇴까지 사실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 어떤 걸 그 뭐 조건을 내걸어서 당과 다시 한번 브릿지 역할을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제가 보기에 조금 그건 국민의힘 내부 기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현실 정치 그러니까 현실 정치인의 모습은 아닐 거라는 말씀이시죠. 뒤에 단일화 얘기해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짚어볼 텐데 또 한 명이요. 한동훈 전 대표도 오늘부터 현장 유세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식이 조금 다르죠. 일단 한 전 대표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현장에서 국민들 만나 뵙는다고 짧게 한 줄 글을 올렸죠. 갑자기 결정한 것은 아니고 다음 주가 되면 현장에서도 제가 여러분께 대한민국을 살리고 보수를 살리고 우리 당을 지지해달라. 우리 당에게 희망의 불씨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여러분께 호소드리려고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뭐 실질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지를 해 주시는데 저하고도 소통을 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앞으로 더 잘 모셔서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 또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대화를 해서 아마 부산에서 유세를 5시 반에 시작하는 것 같아서 무슨 얘기를 할지는 저희가 예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이수근 부위원장님. 일단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 후보 반대에는 계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거든요. 그 부분에 일단 박점을 시키겠죠. 그렇죠. 뭐 이재명 후보는 안 된다. 뭐 민주당이 집권하면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메시지를 낼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안 되면 그러면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는 돼도 되느냐? 여기에서 말문이 막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라고 한 것이고 예. 자유통일당 등 극우 세력과 절연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김문수 후보가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죠. 그리고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탈당을 요구는 했습니다만 예. 사실상 탈당을 했지 제명이라든가 출당을 시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문수 후보 자체가 우유부단하게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그냥 초선 정치인인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모든 걸 다 밀어버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려운 역할은 자신이 직접 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이 좀 약하죠. 예. 그래서 한동훈 후보도 차기 당권도 있고 자신이 국민의힘을 주도하려고 한다면 대선에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예. 하긴 하는데 문제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 방식대로 선거운동 돕겠다. 라고 보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제한적일 것이다. 아주 제한적이죠. 아주 제한적일 아주 것이다. 제한적이다. 예. 다만 이제 김문수 후보가 정말 계엄에 대해서 통렬하게 반성하고 예. 자신이 이제까지 잘못 살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말 절연하겠다라고 하는 정말 절박한 강한 메시지를 내지 않는 한은 예. 한동훈 후보는 자신만의 길을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 그래서 예. 효과는 적겠죠. 그런 보도도 있었어요. 이제 한 전 대표가 가는 유세 장소를 보면 한 전 대표와 좀 가까운 지역이거나 위원장이 있는 곳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지만 대내적으로는 대선 이후를 위한 포석도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도 전직 당대표인데 왜 그런 계획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예. 방점은 거기에 찍힌 것보다는 사실 지금 박근혜 전 모델을 좀 따라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 2007년 기억하시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가 당시에 엄청나게 경선에 싸웠잖아요. 예. 본선보다 더 치열한 경선이라는 얘기가 들을 정도였고 그때 앙금이 많이 남았는데 그때 박근혜 후보가 그 대선이 시작하자마자 선대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초반에 침묵의 시간을 갖다가 호남에서부터 독자 유세를 하면서 북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거를 도와줬습니다. 지금 한 전 대표가 지금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경선 치열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한덕수 후보와의 또 단일화 문제 때문에 떨어진 한동훈 후보도 오히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이제 일까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실망감과 본인도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일주일 정도 한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잖아요. 예. 윤 대통령과의 절연, 그 다음에 이제 극우 정당과 거리 두는 거, 계엄에 대한 사과. 근데 계엄에 대한 사과했고 윤 대통령 당을 나갔고 그 다음에 지금 극우 정당과의 절연이라면 김계리 변호사 같은 사람들이 입당 신청을 했는데 지금 당이 심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확장성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건 지금 검토해 보겠다는 거니까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요구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는 다 받아들여진 셈이에요. 그러니까 예. 더 이상은 이제 본인도 침묵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부산서부터 시작하는 게 유의미한 게 부산이 지난번 좋은 기억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있는 게 지난해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다 어렵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압도적으로 승리했잖아요. 좋은 기억이 있고 PK가 지금 김문수 후보가 조금 접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도 감안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면서 본인의 존재감도 과시하고 본인의 약간 선거 이후에 영향력도 보여주면서 자신의 측근들도 챙기는 예. 그런 투트랙 두 마리 토끼 잡기 전략으로 봐야지 아마 한동훈 대표가 나는 뭐 김문수 후보는 안 할 거야 라고 라고는 이렇게 하지 않겠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